구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 및 보고 청취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국 소장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입니다. 복지환경 육성을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 육소가 20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9조부터 20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258억 157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억 2,7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세입수입 8,466만 3천 원, 92보조금 95억 7,988만 8천 원, 보조수입 등입 내부거래 23억 6,31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조부터 201조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537억 3,285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1억 7,45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조부터 144조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331억 4,146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69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241만 2천 원을 가격 편성하였고 소득중 지원에 4,719만 4천 원,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으로 4,670만 원, 보험문화 창조사업에 1,030만 원, 행정운영 경비 1,283만 2천 원, 재무활동에 234만 2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조부터 155조 통합보건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16억 3,741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9,26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사회복지 운영 지원에 8억 9,844만 4천 원, 기초생활보장에 1억 3,43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3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복지 증진 사업으로 18억 5,799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55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조부터 171조 논의 장애인 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1,076억 7,242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5,15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논의 복지 증진에 44억 9,379만 3천 원, 장애인 복지 증진에 11억 9,389만 3천 원, 재무활동에 6,389만 2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조부터 188조 예산안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711억 2,624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24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여성복지 및 건강관련 육성사업으로
2억 5천 777만 2천 원, 다문화가정지원에 2,251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출산장려지원에 97만 7천 원을 가격 편성하였고, 보육정책 예시라에 2억 260만 3천 원, 아동복지증진에 2억 3,029만 6천 원, 재무활동에 1억 4,020만 6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191쪽부터 193쪽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21억 6,271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08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1,672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에너지 수거 안정 및 공급 개선에 9,710만 원, 재무활동에 4억 3,050만 7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부터 202쪽 청소인력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79억 9,259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5,00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60억 5,59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흥정운영 경비에 5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부서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55에서 56쪽, 세출 예산은 357에서 36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의료의료 예산액은 4억 1,7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사업비 등으로 6,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비로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 예산은 92보조금 변경 예시와 필수 경비안을 방해한 예산안으로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소감 부서장으로 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 수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성입니다. 동고발전위에 예수로 계시는 노진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계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 30조에서 39조까지 일반회계 세입 계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5억 8,603만 4천 원을 증액한 103억 898만 1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2보조금으로 30조 7,588만 1천 원,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로 16억 1,015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조부터 58조까지 특별회계 세계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계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8,893만 4천 원을 증액한 91억 3,152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 대지조선 국제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운영금으로 1억 9,144만 원을 지정해 편성하였으며,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액 수입으로 1억 8,939만 4천 원, 12보조금으로 11억 81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로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조부터 255조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5억 4,228만 2천 원을 증액한 194억 8,26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조 주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7,163만 9천원을 증액한 21억 2,2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사회구현과 안전문화 정착운동 추진 등 6개 사업에 1억 4,263만 7천원, 재난안전대책을 강화해서 재난사전 대비 및 예방등 11개 사업에 1억 5,584만 6천원, 사천 안전관리 및 재예방으로 부산 사천 등 재예방사업 준비에 6억 1천만원, 민방위 역량 강화해서 민방위 교육 운영 4개 사업에 1,632만 5천원, 중대재해예방 구축으로 중대재해예방 운영에 827만 8천원, 행정운영 경비로 452만 2천원, 정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 3,399만 5천원을 각각 적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조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440만 원을 증액한 12억 6,69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서 도시계획 관리 등 3개 사업에 2억 4,488만 원, 5개 광고문화를 선진하고 현수마켓 시대 및 시정 복합관 설치 정비 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248만 원, 정화활동으로 5개 광고 보충비 증축으로 1억 원을 각각 다음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조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8억 4,201만 6천 원을 증액한 41억 2,92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에서 활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 4개 사업에 8억 2,482만 6천 원, 활발한 주거재생 전개에서 동구 청소년 수련관 주변 도로개설 사업 등 4개 사업에 18억 2,652만 7천 원,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에서 골목 국가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7,050만 원, 행정운영 경비로 2,016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조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7억 2,017만 3천 원을 증액한 64억 4,07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7,380만 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로 서남도 한강시장 뒤편 도로개설 등 17개 사업에 11억 7,099만 9천 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으로 스마트 하수발 선도사업 등 5개 사업에 11억 6,492만 원,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로 가로 보완 등 및 경관 조명관리에 3억 580만 원, 재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 등 465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조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1,966만 2천 원을 증액한 5억 4,24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행정은 건실화로 건축행정 운영 지원에 713만 7천 원, 디자인 도시 조성으로 공패가 준비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1,252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조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6,911만 8천 원을 증액한 43억 1,41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 친화적 도시 건축으로 청계동 통계조수지구 소공화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에 8억 4,623만 9천 원, 사진정보 육성으로 부산숲길 준비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3,489만 4천 원, 행정운영 경비로 1억 833만 7천 원, 정화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 등 7,964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조 교통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7,527만 9천 원을 증액한 6억 6,66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시설물 보수 등 10개 사업에 2억 7,252만 1천 원, 재무활동으로
실업비 보조금 반환 275만 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부터 372쪽까지 특별하게 세출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기타 특별하게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8,893만 4천원을 증액한 91억 3,15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대지재생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144만원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서 성역 도시개발 사업 녹지 조성을 위해 1억 9,144만원을 진행해 편성하였습니다. 367점 국자장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9,749만 4천원을 증액한 89억 4,800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선진 교통문화정책에서 주정차 위반 시도 단속 등 설계 사업에 17억 9,74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제 기금운영 계획 명령안입니다. 53쪽부터 60쪽까지 고별 광고 발전 기금입니다. 55쪽 수입 계획은 순사계획 대치기금에서 기타 해외전액 등을 포함하여 수입하게 10억 9,860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56쪽 지출 계획은 모계 광고 문화를 추진하여서 간판 개선 사업 추진 등 피해 사업에 1,110만원, 정관통에서 예치금으로 5,916만 1천원, 보조금 반환 등으로 533만 5천원을 각각 증액하여 지출하게 11억 16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준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바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소관 과정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영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훈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복선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 47쪽부터 51쪽 일반 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81억 6,326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65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확정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조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은 29억 9,785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48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조 보건사업과 세입 예산은 46억 6,182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81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조 위생과 세입 예산액은 4억 7,357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33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10억 6,653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4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부터 305쪽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295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은 35억 6,477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40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은 건강도시 정책관리에 1,58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의학관리에 5,692만 3천 원을 증액하여 27억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조 정신건강증진은 치매 예방관리와 정신건강관리에 3억 6,133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33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309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은 68억 8,190만 9천 원으로 기존액 대비 3억 2,24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 강화는 통합건강증진 지원과 방문건강관리에 1억 680만 6천 원을 감액하였고 317조 공공보건지원 및 관리는 여성 어린이 건강관리와 결핵관리에 4억 3,09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조 예방정신건강관리는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에 6,192만 1천 원을 감액하였고 328조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는 방역활동 강화와 감염병 예방관리,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에 7,124만 8천 원을 감액한 9억 4,2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38쪽 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337조 위생과 세출 예산은 기존액 대비 1,822만 원을 증액한 6억 4,984만 8천 원으로 건전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 및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에 1,8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63쪽부터 69쪽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2억 3,627만 1천 원으로 수입은 음식문화 개선 지원사업 잔액 반납금 14만 9천 원을 증액, 예치금 회수금 1,653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1,638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무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고서 주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송수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구상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182억 9,031만 6천 원 증액된 2,442억 7,381만 9천 원이며 세출은 254억 9,155만 6천 원 증액된 2,844억 1,20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20억 5,593만 4천 원 증액된 95억 5,082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재건축계획은 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익금으로 8,80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에 기금이치금으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요광고 발전기금은 수입은 사업 추진 등록사항을 반영하여 23개 인여금 등에 총 7천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간판 개선사업 추진 등에 1억 7천만 원 증액 및 2개의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는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에서 세입 수입 및 예치금 횟수로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에서 노후 주방시설 개선 및 손쉽기 시설 지원, 민간 경상 사업보 조 2천만 원을 사무 관리로 통계목 변경하고 기금 예치금으로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도계입니다.
사회도시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개념 운영 계획 변경안은 예산 운영 효율화 추진 및 지방행정력 규정 기준을 목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주민생활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시급한 현안 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변동 매시를 반영하는 등 최소한의 필요 예산을 반영하면서 재정 건전한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도 적합함으로 원하는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 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유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유 있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두 건의 2024년도 추경 예산안은 4월 17일, 19일, 22일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세부적인 설명 청취와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정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협의체 정기회의 횟수를 보건복지부 공고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회의를 운영하고 민관협력 플랫폼인 협의체를 통해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지역사회 중심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활성화하고자 한 회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3조에서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줄 수 있다를 사무국장, 팀장, 직원을 줄 수 있다로 명확하게 하고 제14조는 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보건복지부 공고사항을 반영하여 대표 협의체는 연 2회에서 4회로 신규 협의체는 연 2회에서 6회로 변경하였으며 제21조는 주민 참여 촉진 사항을 제22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21조 운영 세칙을 제23조로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족 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 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소외계층과 혼자 애롭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자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사후 최소한의 졸업이 보장되도록 공영장례 범위를 동구거주 일반 무용고자까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소외계층에서 일반 무용고자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제1조, 제2조, 제4조의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사망 시 부의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던 사망자로 변경하고 제5조와 제6조는 지원 방법을 현실에 맞게 현물 지원을 현금 지급 원칙으로 변경하고 일반 무용거자가 공영장례 시 화장 비용 및 동안당 안치료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복지장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은 수급자가 사망 시 장례 행사를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장례 지도사를 지원해 주었으나 공영장례가 확대되고 현재 장례 수행 업체에 소속된 장례 지도사가 장례의식을 수행함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복지장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지침 공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활성화시키고 고독사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영장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안으로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계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포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원의 전문위원 주송수입니다. 동구청장이 일주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조직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조직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 사무국 전담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따른 회의 운영 공고사항을 반영하여 회의 횟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13개 동협의체와 6개의 실무 분과로 구성이 되어 다양한 복지 서비스 확충과 긴밀한 민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 직공률을 불통 결과 상위 금융 등에 지적되거나 예외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설정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 및 가족일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을 인해 무용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사업 부대가 증가 추세로 사회적 문제로 구성되고 있어 무용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
사회적 책무위임과 고의로 존엄성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3월 28일 개정되어 무용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의식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무용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으로 장례의식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례 비용 지원 등 규정이 신설되므로 무용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된다. 본 조례안은 무용고자 및 취약계층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장례를 칠 수 있도록 하고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 보장 및 평안한 영위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법에도 지적되어 있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뢰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뢰시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뢰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뢰시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짧게 세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관련돼 가지고요. 지금 주요 내용 보니까 사무국장 팀장 직원 이게 보건복지부에 의거해서 이렇게 내용을 변경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팀장 한 분 그리고 직원 한 분 총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일전에도 제가 그 국장 관련돼서도 한번 그 공고를 해서 빠르게 채용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에 대한 좀 제약점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 이후로 조금 보충된 게 있었을까요? 그때도 저희가 좀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지금 구 상황상 사무국장을 처음에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했었는데 계속 그 응시자가 없었고 두 번이나 해가지고도 응시가 없어서 팀장으로 부득이하게 공고를 낮춰가지고 이제 비율을 낮춰서 팀장으로 채용을 했고 또 직원도 같이 채용을 한 상태인데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업무량이라든가 가해서 하고 있는 양을 전반적인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사무국장 채용에 대해서는 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지금 이 체제로 운영을 좀 해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그 직원 한 명이 육아휴직에 1년 들어가서 지금 직원 제공으로 모집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3차에 걸쳐서도 지금 근무자가 없어요. 그래서 복지부 지원을 해가지고 근무 기준을 좀 낮췄거든요. 내부 조정을 하고 낮췄는데도 지금 3차, 4차 모집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력 꿀이 문제는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일전에 보여드렸던 이 자료인데 이게 최신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 다뤘던 그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5개 자치구 중에 인건비, 운영비는 대다수가 이제 동일하거나 우리 구가 대다수 좀 높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제가 많이 없다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 사업비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뤘던 부분이 사업비가 우리 구에서만 실무 분과 지원 이 한 가지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올해 사업비가 새롭게 편성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이를테면 워크숍이라든지 아카데미 이런 사업비가 혹시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사업비는 편성이 그전에도 좀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되어 있었어요? 예, 오프숍이라든가 연락하마 정도는 작년에 저희가 그 컨퍼런스 예산을 갖고 1000만 원 해서 5개국을 통합해서 제사 그 위원들 오프숍을 했었고요. 네. 지금도 연락하마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네,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주요 내용에 대표 협의체, 실무 협의체 저희가 동협의체도 있고 실무분과도 함께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대표 협의체, 실무 협의체가 2회에서 대표는 연 4회, 그리고 실무 협의체는 6회로 변경을 한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러면 회의에 참석했으면 수당이 지급이 되잖아요. 네. 수당 같은 것도 그거를 편성해서 고려해서 예산을 올리십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작년 기준 조례 개정 전으로 예산은 세워져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꼭 대면으로 이제 다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기관의 장분들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네. 참석률을 보면은 대부분 과반수 이상 겨우 넘거든요. 12명에서 13명 정도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회의는 연초 연말에는 당연히 이제 대면으로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이게 횟수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안건에 따라서 이제 서면으로도 병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안건이 어떻게 도출이 되냐에 따라서 서면으로 할지 대면으로 할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2회에서 뭐 4회, 6회로 확대되기 때문에 추경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작년과 비교 분석을 했을 때 크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예산이 변동이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업에, 특히 이제 사업에 맞습니다.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았었는데 그 부분이 변동이 없어서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네. 추후에 한번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홈페이지 관련돼 가지고 그게 좀 많이 개선은 됐거든요. 이제 분과회의 대체 뭐 그런 부분도 많이 공지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자활 관련돼 가지고도 저희가 이를테면 두껍 베이커리도 있고,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지에 활용하는 그 주차 세차 이런 것들도 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 권리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홈페이지에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 고소해 주실 겁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선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수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계신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의 경우 공공주택의 경우 공유주차장 사업 신청 시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제출하여야 하나 동의서 진구의 어려움으로 공유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동의서 제출 기준을 2분의 1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2024년 조직 개편으로 인한 지기명 개정이 필요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 조례의 경우 유공자 및 임산부 주차장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유공자 공원에 대한 이용과 출산 장려를 도모하자 하며 20대 미만의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관리인 선임 비의무로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조례의 최소 금요를 규정하여 사고 예방 및 무분별한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제5호에 주차장 운영 관리에 따른 보상금을 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상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에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을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로, 안 제6조 제2항 도시관리국장을 공유주차장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차장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6호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청중유공자, 병역영문가, 임산부에 대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 제2에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최소 규모를 20대 이상으로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동의서 징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공유주차장 활성화를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 및 기계식 주차장 설치 최소 규모를 규정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시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광주광시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원회 전문위원 송수입니다. 본부청장이 제출한 강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강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주변 공공기관 등의 주차 공간을 일정 시간 동안 공유하여 지역 내 주차장 구성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유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란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5조 제1항의 공동주택사업 신청 시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을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로 좋은 내용을 변경하여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사업 참여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6조 제2항 위원회 구성을 조직 개편에 따라 직위명을 변경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분별한 기계식 주차장 설치 방지를 위한 설치 기준 공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안 제5조 제6호 감면 대상자의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 등의 공원에 대한 의료 향상을 위한 감면 조항 확대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임산부 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로 공영주차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기계식 주차장 설치 최소 규모 조항을 신설하여 기계식 주차장의 무분별한 설치 방지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 개정에 발달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입니다. 네, 그날이 공유주차장 활성화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이 많이 난항이 많죠.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좀 결과가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3월달 25일날 공유주차장 신청하신 분들 위원회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네, 중앙초등학교하고 그 예술의 거리부터 일단 먼저 시작하고, 그 율곡초등학교 쪽에 CCTV를 설치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이나 밑에 쪽에 CCTV 오늘 신설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도wn타운하고 그 그린파크
그쪽을 일단 먼저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운타운은 일단 주민 동의를 받고 계시고요. 그린파크는 일단 거기 요구사항이 저희와 조금 그 협의가 좀 필요해서 거기도 20대는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다운타운도 20대는 하신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음번에 이제 지훈동 쪽으로, 그 남수동 쪽으로 하반기를 좀 그 일목하고 상수동 다운타운하고 해서 하반기에 지금 하려고 하고, 상반기는 예술의 거리하고 저기 중앙초, 그 다음에 라운호텔, 컬처 라운호텔에서도 20대를 적용하신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동명교회하고 소속교회, 예, 그 부분까지 지금 상반기에는 다 완료될 겁니다. 네 군데. 학업비는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개방을 하고 있으나 우리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공주차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협약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별도의 협약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바닥 포장을 요청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진행이 돼야 되고, 소속교회는 이제 200명이 넘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동명교회가 이제 86년 네. 그냥 해주시기로 하셔서 네.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까지 낮 시간대에 하시기로 하셔서 그 부분도 이제 그 예산 부분 들어가는 것까지 조율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부 개정 조례안 6조 2항의 도시관리국장을 부위원장, 도시관리국장을 하다가 도시관리국장을 공유주차장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을 한다 이렇게 조문을 바꾸시는 건데 네. 담당 국장? 공유주차장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을 누구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도시국장님이시죠. 근데 이제 왜냐면은 안전도시국, 이 도시관리국에서 안전도시국 바꿔야 했잖아요. 네. 그 국이 자꾸 명칭이 변경되면 조례를 해서 변경해야 되니까 네네. 차라리 그냥 업무는 그대로 있으니까 국이 바꿔줘도 그렇게 하면 바꾸지도 않아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꾸시는 알겠습니다. 동부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그 비계수주차장 관련해서 네. 그 개정 이유가 20대 미만 기계수주차장 경우에 좀 유지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개정하신다고 한 건데, 그러면 지금 동부 관내 기계주차장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는데 네. 이미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기계주차장의 그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소급해서 이거 적용하실 아니 조례는 소급이 안 됩니다. 예, 이 저희가 발표된 날로부터 신청한 데만 되고 그 이전에는 이전 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지랄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랄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랄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지랄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윤아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계시는 노진성 상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정책과소가 강주광역시 동구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치매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제2항 및 제6호, 제4조 제2호, 제5조 제1항은 치매 검진에 대한 용어 및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은 치매 검진의 사각지대 취소를 위해 동구 주민 누구나 치매 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치매 검진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의 치매 안심센터 이용 후 주소지 제한 완화 후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 취지에 맞게 원하는 심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원의 전문위원 유성수입니다. 공구청장이 제출한 강조방역시 공구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금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치매 감별 검사에 대한 용어를 포괄하고 있는 현행 동영상 용어 및 정의인 치매 금지로 주문 내용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른 치매 안심센터 이용 주소지 제한 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타 지자체 치매안심센터 이용 시 치매 금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구 주 치매 금지 대상인 60세 이상은 2023년 기준 38%로 동구 주민 연령 중 3.8명이 노일 인구에 해당이 되며 60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8.3%로 광주시 7.1%에 비해 높고 광주 전지에서도 가장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으며 2021년에서 2022년 동구민 건강연구소 조사 결과 질환 중 치매가 최우선으로 치매 관련 사업에 대한 확대 및 지원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치매 금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로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통하여 건강 수명 연장 및 고령 인구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검토 결과 절차상이나 관련 운영에 기대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5가 간판 개선 사업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현수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5가 간판 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장로가 간판 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권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충장로가 간판 개선사업 주요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2024년 충장로가 간판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5억 9,800만 원으로 건물 87동, 업소 154개소, 방문물 298여 개를 개선하고 충장로가 본해 예단 특색을 반영한 거리 경관 디자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 2,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디자인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과 사무위탁을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탁 홍보기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 2, 광주광역시 산업디자인진흥조례 제18조에 근거하여 2005년 5월 5일에 광주디자인센터 최초 설립되어 2020년 4월에 광주디자인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후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등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 광주디자인진흥원이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개최 등의 공공디자인 분야의 성공적인 추진 사례가 있으며 21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 산업의 디자인 수요에 맞춰 특화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고 특색 있는 간판 거리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자체 성과 평가 및 사업 활류 등이 용이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예산 집행이 가능한 점, 디자인진흥원 내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예상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지난 4월 5일 관련 공무원, 구의원 및 민간의원 등 유서 6명으로 공공기관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기관 위탁 심의한 결과 91.2점으로 적합 심의하였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보고 후 4월 중 2014년 4월부터 25년 4월까지 1년의 위탁기간으로 광주디자인진흥원과 충정로가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사무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충정로가 간판 개선 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원의 전문위원 유성수입니다. 본부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충정로가 간판 개선 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동구 충정로가 간판 개선 사업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위탁이 가능한 사무 현장이 되며 실효성 있고 특색 있는 아름답고 보기 좋은 간판거리 조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에 의거 위스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있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정을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충정로 5가 간판 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충정로 5가 간판 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충정로 5가 간판 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 아동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아동과장 변만수입니다.
평소 여성 아동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지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 아동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 구리어린이집 인마이탑 제2탑 보고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산 구리어린이집은 유형유아 보육법 제12조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2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 유형유아 보육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및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2019년 8월 22일 개원하여 연면적 297.39제곱미터의 규모로 주요 시설은 보육실, 조리실, 교사실, 원장실 등입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수탁자에게 2019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위탁체 모집 공개 모집을 하여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에 따라 적합한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항에 따라 4월 4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용산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성과를 회계 실적, 운영관리 등 6개 분야 12개 항목을 통과한 결과 92점으로 관련 거에 의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평가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회고에 드린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제2탑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제2탑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입니다. 부장님, 여기 용산구립 어린이집이 19년 8월에 개원했다고 나와 있고, 지금 조례에 의한 위탁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집에 안정적 운영을 해서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탁자가 그간 몇 번이나 바뀌었죠? 아니 5년 동안 수탁자는 바뀌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9년부터 지금 네, 4년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5년 기간이 만료되고 이제 공개 모집을 통해서 다시 수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럼 19년에 개원하셨던 분이 지금까지 계속 우리 어린이집 수탁하고 개인이신가요? 법인이신가요? 그렇죠. 개인이시죠. 개인이신가요? 여기 보면 21년도에 행정지도로 한 차례 있었는데 혹시 행정지도 내용이 뭘까요? 영수증 미청구권이 회계 그런 건 한 건 있어서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수증 미증 부모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 연 1회씩 이상씩 하는데 쭉 한 번씩 하다가 21년부터 또 2회씩 했는데 23년 작년에 또 한 번만 했네요. 한 번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족도는 공립 어린이집은 이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여기도 이제 이 원장님이 의욕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만족도 조사에서는 한 번 했을지라도 만족도는 높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 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는 4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를 선포합니다.